네, 서울살롱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인장 형훈이고 실바님, 공공님, 달님 저번에 이어서 계속 한번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조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네. 밥 먹다가 TV를 봤는데 이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떡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절편 같은 거 보면은 떡의 모양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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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찍는 나무를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장인이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문화재 관련 수업을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없는 사람이 많고 뭐 있어봐야 한두 명 정도. 그거를 전수받는. 근데 그게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저거를 조금 더 나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교육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뭔가 좀 지원을 해줘서 저거를 직업을 떳떳한 직업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무형문화재라고 하는데 사는 처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배워서 하려고 하겠어요. 솔직히 돈이 돼야지 할 거 아니에요. 무형문화재 뭐 타이틀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의 이런 거 전공 같은 걸로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대학교 전공에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만 있을 게 아니라 그런 문화재 관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걸 살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뭔가 그거에 시장이 또 열릴 거고 뭔가 그거 학생들이 많아지면은 뭔가 그 사람들이 사회에 배출돼서 또 다른 수요가 생길 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서 좀 그거를 많이 돈이 안 되는 걸 텐데 그런 걸 조금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고 한번 사회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얘기해봤으면 하는데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으로 건강하다.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활동이 원활한 상태, 뭐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쉽게 정의하면 뭐 사회라는 단어가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정의해 보면은 그냥 다수의 타인이 모여서 형성된 관계망 뭐 이 정도가 사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나의 세계와 남의 세계가 적당히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 뭔가 직업적인 게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세계라고 표현하는 게 세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냥 저는 이게 평소에도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뭐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이 듣고 이해를 할 건데 과연 저 사람이 내가 의도한 거에 몇 %를 이해를 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세계가 있을 거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제 말을 이해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의미를 파악하겠지만 어떤 숨겨져 있는 감정이나 의도나 이런 거는 100%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게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한 사람은 그 사람의 경험을 쌓아 올려서 생긴 어떤 세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가 적당하게 교집합을 이루고 있어야지 뭐 한쪽에 완전히 포함이 된다든가 아니면 전혀 겹치지 않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조금 좋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거의 두 사람이 만났을 때의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죠.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해왔던 거를 완전 깨부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되게 공감이 되고 맞는 말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신체적인 건강하고 정신적인 건강이 조금 딱 외관으로 봤을 때는 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봤는데 반대로 정신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도 대비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정신적인 건강은 내 개인 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사회적인 건강이라는 건 사회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내 개인 혼자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다른 개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외적인 걸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아까 말씀하신 게 개인의 세계와 나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가 이제 음. 적절히 교집합이라고 했는데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편협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확실히 충격적이네요. 실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달님이랑 공공님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냥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거는 사회생활 잘하고 타인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이제 어차피 사회라는 것 자체가 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문제니까 구성원들끼리 그렇게 소통을 잘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척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회적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죠. 그렇죠. 표현하기도 어렵고 이게 사회를 제일 쉽게 규정할 수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뭐 법적인 거랑 네.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사실 음.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게 다 말로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언어적인 규범이 그 사회를 구분하는 큰 척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인 건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사회나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의미로. 아 그렇겠네요. 어떤 사회에 있냐에 따라서 건강하다라는 의미도 좀 달라질 수 네. 있네요. 전 이 질문 받고 되게 좋았던 게 사회라는 단어 때문에 재밌었는데 네. 좀 이중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사회적이라는 이 단어의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사회적인 인간 이 단어가 저는 진짜 소름이 좀 돋는데 사회적인 인간이란 거를 저는 생각해 보면은 어떤 개인의 주체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철저하게 숨기는 그런 사람을 사회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과 전혀 충돌 없이 그냥 사회적으로 아주 원만한 그런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더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가장 되고 싶지 않은 게 그렇게 사회화가 잘 된 사람 그게 저는 제일 되기 싫어요. 하긴 사회생활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그쵸. 쓰긴 하니까 보통 뭐 회사에서든 그런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려고 돈을 벌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약간 그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면 사회적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회적 건강을 얘기할 때 나의 세계, 남의 세계, 교집합이 있다는 거는 나만의 세계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과의 관계를 잘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 자체로 스스로 온전하게 내가 나일 수 있는 그런 게 뒷받침이 또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것도 어쨌든 또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부정적인 것만도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듣는데 아주머니들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모임에 가보면은 그 좀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 그 사회라는 단어를 꼭 쓰자면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 뭐 직장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가 활동을 해보신 분, 아니면 이제 결혼 후에 이제 가정에 충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은근히 그분들의 이런 구분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럴 어떻게 수 있을 구분이 것 돼요? 같아요. 그래서 뭐 트러블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네. 사회생활을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끼리도 아, 저 여자는 사회생활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야, 완전 그 아주머니들 세계에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공공님이 얘기했던 거랑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데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다라는 거는 사회력이 있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네. 뭔가 내가 화나는 게 있어도 묵인을 한다거나 뭔가 싫은 티를 잘 안 내면은 사회력이 있다. 사회생활을 잘한다 이러는 것 같아서 소름 돋는다는 말도 어느 정도 저 동의가 되네요. 굉장히 이중적인 면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너무 좀 맥락에 못 어울리고 헛소리하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가끔씩 너 사회생활 가능하냐 막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너무 진짜 아예 사상이 이상하거나 그렇게 못 어울리는 사람들은 또 너무 사회와 못 어울리는 거고 그런 이중적인 면을 다 가진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처럼 지금 개인의 개성을 좀 억누르는 사회여서
우리나라에 좀 특히 그런 게 더 해당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맞아요. 좀 일관된 뭔가 생활 패턴을 다 가지길 네. 요구하니까. 맞아.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뭐 사회생활 겪어봤다라는 거는 네. 뭐 일종의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안다.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그러면 사회 생활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평소에. 배워가고 있죠. 저는 아직까지 뭐 사회생활이라고 해봤자 제가 겪은 사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형우님은 하는 거 보면 잘 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사람 대하고 하는 거 보면. 근데 자기 신념이랑 그 다수의 결정이 다를 때 네. 맞아요. 대립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제가 그거 아까 힘들었던 게 그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뭔가 여러 명이 뭐 밥 먹을 때도 그래요. 메뉴 선택을 할 때도 뭔가 식당을 선택하더라도 다 좋대요. 근데 좀 별로일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사소한 나의 신념과 뭔가 공동의 이런 의견이 충돌할 때였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건 좀 짜증나죠. 근데 뭐 견뎌내야 되겠죠. 가식적인 사회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런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사회생활 잘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겉으로는 잘 하는데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제가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그리고 뭔가 윗사람이나 어떤 조직이 뭔가를 시켰을 때 이게 네. 아니다 싶으면은 아니지 않냐라는 의의를 꼭 제기하는 편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상사나 뭐 이런 네. 어떤 저보다 어르신인 사람들이더라도 대화를 하거나 그런 관계에서 뭔가 되게 업무나 어떤 일 이외에 기분을 나쁘게 한다던가 되게 부당한 게 있으면은 저는 엄청 얼굴에 전혀 숨기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공공님한테서 느낀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 네. 뭐냐면은 이건 사회생활을 뭐 잘한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노라는 말을 나이스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노라는 말을 뭐 이제 많이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하더라도 되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라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상황이긴 해도 네. 표현이 왜곡되거나 잘못돼가지고 뭐 과장되거나 조금 줄어서 이게 사실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노라는 말을 되게 나이스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불쾌하지 않고 납득이 가고 순순히 이렇게 뭔가 설득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사실 오늘도 이 1시간 2시간 저는 고민했었거든요. 네, 사실 얘기 실바님이랑 의논했던 얘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2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거 오면서 정했어요.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2시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 가자 이렇게 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메뉴 선택이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뜻밖의 감사합니다. 달님은 그러면 사회생활 어떤 능력이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조금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정에 되게 충실한 편이에요. 좀 솔직한 편이고 잘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숨기기도 힘든 편이었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싫은 사람 안 보면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뭐 대학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대학원은 일종의 그래도 학교라고는 하지만 반사회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회사도 사실 제가 뭐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회사의 특성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사회생활을 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대학원생 때까지도 그때는 좀 더 뭐 교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걸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편이었어서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그때 좀 배운 것 같고 지금 회사에서는 사실 저희 회사가 어떤 위계가 있거나 뭐 상사 뭐 이런 개념이 딱히 있진 않아요. 조금 되게 자유로운 편이고 목소리를 내기가 좋은 편인데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데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면 그 전에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건가? 그 생각을 먼저 하고 맞다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효율적으로 뭐 고칠 수 있을지, 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배워가고 있지 않나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문득 든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향적으로 뭔가 저는 좀 그런 편인데 뭔가 인프라를 막 넓게 구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인프라 안에서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 외에 인프라는 되게 좁은데 되게 무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있는 듯 어딜 가든 있는 듯 없는 네. 듯 지내고 대신 만나는 사람은 그냥 손에 꼽고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게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표현하자면 그런 건가요? 넓고 얕은 거, 좁고 깊은 거?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건가? 근데 그냥, 넓다고 무조건 얕진 그쵸, 않지 그쵸. 않을까요? 그건 네. 아니죠 또. 그냥 이게 넓은데 그 중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랑 좁은데 깊이와 별개로 그냥 무던한 사람, 그냥 별 탈 없이 지내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건강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건 자기 성향에 어렵네. 맞춰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데 저는 어렸을 때는 조금 막 사람 만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진짜 친한 친구들 몇 명 약간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좁고 깊은 일종의 그런 관계를 만들고 살아가는 편이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그런 편인 것이 아주 좋진 않았어요. 뭔가 좀 다르게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살면서 성격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재밌어하고 여러 가지 뭐 일도 버리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러면서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 와중에 또 뭐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게 또 어찌됐든 간에 나한테 좋은 걸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바뀌는 모습에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가 사실은 실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일 때는 되게 넓고 얕은 관계를 많이 유지했었어요. 일단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했었고 그 당시는 그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항상 먼저 연락을 잘 안 하고 연락 오는 것만 좀 받고 항상 내가 먼저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돌이켜 보면 어떤 친구나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추억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만 추억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생각한 나도 서로 추억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좁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좁지만 깊은 걸 하려고 했는데 그 좁은 풀에서 그 사람이 저를 또 깊게 생각을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올해 목표는 일단 넓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한 명씩 좀 깊게 가자라고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가 더 좋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그쵸. 두 개 다 양날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막 대외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꾸민다거나 어떤 능력자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대외적으로 좀 넓고 얕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인 성향 자체가 저는 완전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저도 옛날에는 되게 막 무슨 모임 같은 거 하면 막 주최하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게 유지를 못해요 저는. 이거는 지금도 문제인데 제가 연락을 먼저 진짜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막 넓게 해봤자 저는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좁고 깊어지다가 지금은 완전 좁고 깊은 그런 사람이 됐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또 대외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네. 그 새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관계로 코드가 잘 맞으면은 금방금방 이게 넘어오더라고요. 딱 만나서 몇 번 만나고 사상이 맞고 되게 코드가 맞고 좋아 이러면은 계속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되게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결이 맞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 결이 맞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든 거죠. 그렇게 되면 깊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되게 넓은 관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중학교 때 가도 그냥 전교생을 다 알았고 고등학교 가도 전교생을 다 알았고 막 어딜 가나 인사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인싸였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얕았냐라고 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되게 오래 지속된 사람도 있고 저는 보면 군대 훈련소에서 만난 친구 지금 서울살롱에서 같이 하고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만큼 저는 그때 저희 분대 친구랑 연락을 제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 저는 조금 연락을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조금 이 사람이 말을 대충 해도 제가 막 카톡을 하나를 보내도 10개를 답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그런 편이고 중학교 모임 단톡 그리고 고등학교 단톡 뭐 있는데 대학교는 조금 안 그런데 거기 가면 항상 제가 총무를 맡고 있어요. 인싸예요. 맨날 뭐 우리 겨울에 뭐 어디 한번 가야지 뭐 이총무 한번 추진해봐 이러고 맨날 이래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조금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10명이 만약에 우리 구성원이 10명이 있으면 뭐 한 2-3명만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그냥 갈 거면 10명 다 가고 10명 다 안 갈 거면 그냥 안 가고 그냥 이게 좋아가지고 좀 우르르 대학교 새내기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전체 60명인데 60명 모임 하나 하고 남자 모임 하고 여자 모임 하나 하고 60명 여자 모임도 하셨어요. 네, 여자 모임도 하나 했어요. 그리고 1차를 여자 남자 나눠서 하고 이제 서로 막 욕하다가 2차 때 60명 2차 때 만나요.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제가 해가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재밌었고 그 보람이 됐었고 근데 그 와중에 뭐 얕았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깊은 사람이 더 많이 생길 확률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어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은 인프라를 만나서 갇혀서 경험을 많이 해봐서 돼 있는 것도 많이 되어봐야 조금 건강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그거는 성향에 잘 맞아서 일단 그쵸. 다행이었던 거고 그쵸. 네. 그게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을 뭐 만나고 신경 쓰는데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런 걸 하면서 또 그게 에너지가 나한테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하면서 그냥 에너지 소모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게 내가 나서서 막 이게 이끌어가면은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엔 가라는 생각은 알아요. 근데 그래도 성향이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모임 같은 게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명 삽질하는 애가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즐거워요. 근데 저도 보통 그 한 명의 삽질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모이잖아요. 그럼 저도 즐거워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수고스럽지 않고 저는 네 그래서 좀 뭐 일 벌리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막 뭔가를 하면 그게 고생스러워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고생스럽게 느껴지진 않고 근데 어쨌든 남들이 또 그걸 알아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주고 그거 가지고 되게 고마워하고 그럼 저도 좋고 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또 저를 그런 걸로 인해서 좋아하게 되니까 그래서 뭔가 저한테도 에너지가 된다 그럴까? 저랑 달림하고 알게 된 계기도 달림이 삽질 한번 하셔가지고 큰 삽질을 큰 삽질 해가지고 아주 큰 많이 삽질을 한번 했죠. 뭐예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되게 궁금한데. 저랑 실바님이 그 실바님 닉네임에서도 아시겠지만 맨시티 팬인데 그 제가 인스타를 하면서 맨시티 팬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맨시티 메인 응원가가 블루문이거든요. 제목이 그 블루문 맥주 마케팅하는 친구를 또 알게 됐는데 그 친구는 맨시티 팬은 아닌데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뭐 재밌는 거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블루문에서 맥주를 지원을 해주시고 저는 맨시티 팬들을 모아서 단체 관람 행사를 한번 하고 뭐
그러면 블루문 홍보되고 그래서 SNS에 음. 올려주는 약간 그런 음. 식의 행사를 했었는데 저는 뭐 많이 와봤자 뭐 한 30명 오겠지 하고 모아봐야겠다 했는데 70명이 온 거예요. 연예인도 오셨어요. 연예인도 오시고 누구야? 연예인 누구요? 나중에 한번 오시면 네. 연예인도 오시고. 신기하다. 아. 네, 유일한 셀럽 맨시티 팬 우리나라에. 어쨌든 네 그러고 나니까 사실 그게 제 본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혼자서 그걸 다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 팬들이 조금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없어서 이런 걸 하면은 되게 고마워해요. 막 음.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진짜 재밌게 한번 놀고 아는 사람 또 많아지고 또 아름아름해서 네 그렇게 됐었죠.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 맨시티 팬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소수민족끼리 이제 네 뭉칠 수 있는. 뭉쳐야죠.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있을 수 맞아요. 있겠네요. 신기하다. 근데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넓은 관계를 맺는 사람, 좁은 관계를 맺는 사람. 근데 저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되게 좁아요. 그 관계가 관계 맺는 사람이 제 생각에 5명 정도인 것 같아요. 오 진짜 네, 좋네요. 5명. 그 중에 제가 하나 있고 어. 근데 있는데 그분은 어딜 가나 잘 지내요. 이제 겉으로 봐서는 사회생활 잘한다고 보이는데 그분 특이한 게 전화기 있잖아요. 그 네. 전화기 전화 기능 문자 말고 전화 기능은 한 번에 통화가 안 돼요. 그 핸드폰 설정을 2번 전화해야지만 나한테 신호가 오게 아 진짜. 해놓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관계 좁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놔? 남들 불편하게 이러니까 받기 싫. 전화할 사람은 2번을 전화해서라도 한다고. 근데 그런 거죠. 근데 그 전화 무슨 전화라도 놓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딱 전화 걸면 전화 신호가 안 가요. 그리고 바로 끊겨요. 그리고 이제 2번째 걸면 이제 저는 그걸 아니까 맨날 귀찮게 2번씩 걸어야 돼.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그 생활 패턴인 거죠. 그래서 진짜 신기하네. 근데 그분이 어딜 가나 잘 지내요. 그리고 평가가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좁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렇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뭐 많이 만나봤겠죠. 그러면은 사회적인 건강 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긴 한데 그 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다른 누군가가 내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뭐 그럴 때 그 사람이 다시 안 볼 사람이면 그냥 말면 되는 건데 그쵸. 대부분 이미 나와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는 사람 자체는 내 사회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쾌한 감정들이 쌓이지 않게 바로바로 잘 풀어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저번에 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쵸. 근데 그거와 조금 이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화에 대해서 화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간략하게 드리자면 네. 그 화가 나는 건 사람의 공격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격성이 높아지는 거는 세라토닌이 낮아졌을 때 이게 높아진대요. 공격성이. 그래서 세라토닌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햇빛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화가 나서 내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수다를 떨면서 풀잖아요. 근데 이게 수다를 떨면서 푸는 게 그 수다 때문에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게 해소가 된다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서 얘기하자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도 내가 어디선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네.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요? 회사에서 화가 난 일을 친구를 만나서 푸는 거는 그냥 도피예요. 그쵸. 그거는 도피고 회사에서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화가 났다면은 그거는 그 회사의 그 당사자랑 바로바로 풀어야 돼요. 그쵸. 저희 그 방송에서도 있었는데 화를 없애는 방법은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그쵸.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를 얘기한 거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방송에서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들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음. 직장에서 화가 나면은 그걸 풀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그게 불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간다거나 그래서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 저는 혼자 있을 때는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다 하니까 저는 그게 도피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하나 들고 뭐 책 하나 들고 하고 싶은 거 가서 하고 하는 게 그래서 마음의 안식을 주는 그런 게 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스스로 온전하게 내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만 온전해지고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상태여야지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의존적이거나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안 됐어요. 뭐 친구 항상 누군가랑 뭘 같이 해야 되고 밥도 혼자 못 먹고 어디 혼자 가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뭐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한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아무렇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 놀고 뭐 친구 만나서도 잘 놀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바님은 어떤 노력을?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지껏 얘기했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다 하나만 이제 내가 노력을 해서 한 가지 측면의 건강만 이루어야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뒷받침돼야지 사회적 건강이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 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신체적 건강하고 정신적 건강을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에 어울리려고 안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하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린 혼자 살 수 없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억지로라도 이제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내가 운동하는 게 귀찮지만 신체적 건강을 하듯이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도 개인이 그런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과 잘 지내고 건강할지를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내가 오늘 있었던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표정을 지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되새김질하면서 다음번 내 사회적인 활동에서는 어떻게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계속 의식적으로 부딪혀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이런 생각해요. 얘기네요. 그러면은 제가 문득 든 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인간관계에서 나와 네.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이 맞지 않아요. 근데 뭐 불가피하게 주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안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내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 스스로 감내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쪽을 선호하시는가요? 극단적이긴 하네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간다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세상에 이해가 가는 사람보다 안 가는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하다라고 언젠가부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나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내 생각이 당연히 맞는 것 같고 누구나 다 나랑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여기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저 생각도 맞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 실바님이 뭐 되새김질이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옛날에 저도 그런 되새김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막 내가 그때 그 말한 거 걔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걸 굉장히 신경 쓰고 막 나중에 한참 지나 다시 가서 야 미안해 사과하면 걔는 기억도 못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진짜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겪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음. 생각보다 서로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아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약간 이런 것도 느끼게 됐고 또 보다 보니까는 그냥 그치 당연하게도 저 사람은 나랑 다르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뭐 굳이 어떤 범법 행위나 뭐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럴까.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과거에 혈기왕성할 때는 그런 사람들과 무조건 싸웠습니다. 아 맞서 싸웠네. 네, 무조건 제가 옳은 거였고 아, 그 사람이 틀린 거였다고 좀 웃겨. 그랬는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요. 그냥 각자의 개인을 그냥 존중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도라고 생각하려고 저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요. 그게 사실 마음 편한 것 같다. 근데 아까 달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내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랑 그렇게 부딪히는 사람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주로 좀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차피 뭐 아무튼 힘드네요. 그런 사람 아직도. 그게 약간 네. 그런 거를 신경을 본인이 안 쓰는 편이면 남들도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본인이 쓰면 남들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실바님에 가까운 생각이었어요. 음. 뭔가 화가 나면은 그 뭔가 불쾌한 게 생기거나 결이 맞지 않아가지고 충돌하게 되면은 뭐 맞서 싸우지 않더라도 일단 싸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서 네. 그렇죠. 싸우는 것 맞아. 자체가 일단 시간 소모고 감정 소모긴 한데 옛날에는 그래도 표출하고 뭐 얘기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표출을 하고 나면 저 스스로 위안이 됐거든요. 어쨌든 할 얘기는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올해 목표가 제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올해 시작할 때 목표가 이제 웬만하면 그러려니였어요. 웬만하면 그러려니. 그냥 싸워도 뭐 시간 소모고 감정 소모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변화 못 시켜요. 그래서 뭐 내가 변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다. 이제 달님이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포기하니까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인생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이 막 엄청 많진 않거든요. 잘 안 맞아도 맞아, 잘 맞아. 생각해 보면 굳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만 잘할 거야. 막 그런 생각으로 좀 살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인간관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쳐버리는 그냥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내친다기보다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적정 특별히 거리를 내친다기보다. 유지해야 네.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조금 중요한 시기였어가지고 애가 굉장히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짜증 나는데 그냥 뭐 그러려니 그러고 이제 하루 있으니까 또 까먹었어. 그러고 맞아. 항상 참으면은 그냥 좋긴 한데 참지 못하는 또 포인트가 또 있죠 사람마다. 맞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 한번 할게요. 그 정신적인 건강, 이제 신체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생각했을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살고 있고 어떤 게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신적 건강이 그 나머지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신체적 건강은 약간 일이 닥치면 불똥이 떨어지면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사회적인 관계, 대인관계 이런 것보다는 저는 또 내향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제 개인 저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은 자기 개인의 행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탐구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저도 정신적인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되게 저 스스로를 되게 사랑해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모든 게 좀 제 위주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신체적 건강이라고 해도 내가 건강하면 내가 좋으니까 건강에 신경 쓰는 거고 뭐 사회적 건강이라고 해도 그래 니네들하고 잘 지내는 거 나한테도 좋고 그런 나의 모습을 또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는 게 나의 정신 건강, 나의 행복을 위한 약간 음. 그런 걸로 연결이 되지 않나. 실버님은요?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걸로 따지면 사실 신체적 건강이고요. 잘 안 되는 건 정신적 건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뭐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을 많이 보기도 하고 저 역시 이제 하루 중에서 3가지 건강 중에서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런데 나머지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은 제가 딱히 생각은 안 해요. 생각은 안 하지만 특히 사회적 건강은 언제든지 내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야고 신체적 건강을 어쨌든 저는 가장 중요시 중점적으로 생각은 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신체적인 건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 같고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중에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정신적 건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회적인 건강이 하지 않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정신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쵸. 뭐 물론 이게 뭐 도덕적인 기준과 네. 연결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남 등쳐먹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남이 봤을 때는 뭐 흉볼 수 있죠.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죽으면 다 흙이 되고 똑같은데 네. 나만 행복하면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건강보다는 내 개인적인 내 내적인 거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는 신체적인 건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도 이제 그 2순위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사회적인 건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을 하되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조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신적인 건강으로 사회적인 건강을 극복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뭐 좀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건강한 삶 있잖아요. 네.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뭐 이거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가 실시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을까요? 저 아침마다 굉장히 너무 화나는 게 있는데 네. 그 출퇴근을 하면은 출퇴근이 아니라 출근이죠. 네.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저희 회사가 선능력 근처인데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아요. 맞아, 정말 싫어요. 진짜 너무 싫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 길 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은 가서 뒤통수 한 대씩 후려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그거. 진짜 생겼으면 제가 좋겠어요. 대통령이 된다면 꼭 맞아. 이게 술은 자기가 먹고 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지만 담배는 자기가 피고 주변 사람들한테 연기가 다 맞아요. 가는 게 사실 그죠. 전 게다가 싫어요. 같은 방향으로 이제 걸어가면은 앞에 사람이 피기 시작하면은 뒤에 그쵸. 사람은 계속 다 필 때까지 계속 맞아. 따라가야 되는데 맞아. 와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그래서- 그때 신고하면 또 담배 꺼버리면 금방. 그래서 네이버에 음. 찾아보니까 네. 그 국민 신문고. 신고도 있고 그리고 그 순찰하는 거에 대해서 경찰들이 순찰하는 거를 이 지도에서 위치를 찍어서 그 사연 신청하듯이 이렇게 신청하는 맞아, 게 맞아. 있더라고요. 있어요. 특별히 순찰해달라고 네, 우리 동네 네. 여기 뭐 중고등학생 애들이 담배 많이 핀다. 맞아요. 그리고 밤에 와서 뭐 시끄럽게 한다. 뭐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 순찰차가 맞아요. 와서 해요. 근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경찰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한 90%여가지고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분들도 공권력이 없어요. 가서 뭐 담배 피는 사람 끌고 가가지고 조서 쓰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담배 끄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담배 끄고 갔다가 또 내일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아. 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맞아요. 않으니까 그래서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거죠. 이건 진짜 국민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고 다른 분들 뭐 특별히 생각하신 정책이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심리 상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심리 상담 주치의처럼 사람마다
좀 그런 게 코디네이트 돼 있으면 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저도 일종의 그런 심리 상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고 사실 아까 뭐 그 실바님이 뭐 정신 건강 관련해서 책이나 논문 같은 거 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연구 이런 걸로 파악이 된다는 게 사실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 심리상담 센터 같은 데 갈 때도 내가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지 특별히 어떤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었고 처음 갔을 때도 굉장히 매뉴얼에 맞춰서 사람을 이제 대하잖아요. 어떤 테스트를 하든 어떤 질문지 같은 걸 작성을 하든 그래서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굉장히 저도 생각지 못했던 이게 이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원인은 아마 이러이러한 거였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어떻게 나의 그런 답변으로부터 이런 걸 알았지? 해서 생각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어떤 연구, 학문의 형태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조금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저는 그 현대 사회인들에게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런 상담 이런 거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맞아요.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도 그런 서비스 센터 같은 게 있지만 거기를 가면 뭐 인사에 불리하다는 그런 괴담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꺼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신체 건강은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치수화된 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거는 아무래도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문제를 느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또.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가서 그 친구도 받았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정에 대한 단어들을 적어보라고 했었대요. 그 친구는. 그래서 적어봤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진짜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었대요. 다 불안, 초조 막 그런 것들만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자기 좀 의심되는 분들은 직접 자가진단처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신체적인 건강은 미세먼지 저도요. 거 저도 네. 일단 적어왔어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성 맞아. 있는 거. 이거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공장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한다든지 그 제가 뉴스 봤는데 미세먼지 30%가 중국 영향이고 70%가 국내 맞아요. 요인이래요. 근데 이제 30%도 굉장히 큰 거죠. 왜냐면 바다 건너 있는 나라에서 남의 나라 30%가 넘어온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빨리 해결을 해야지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뭐 제가 그 실증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개개인 국민들한테 뭐 차를 운전하지 말아라. 물론 매연도 큰 몫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나라가 강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영향이 큰 거, 힘이 큰 거 있잖아요. 뭐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화력발전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쪽을 제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인 건강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많이 설립을 하고 거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다든지 하면 이제 교양을 쌓을 수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만나면서 뭔가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가능한 거는 사립대학교 뭐 도서관을 개방한다든지 뭐 이제 뭐 학교 일반 그 학교들 고등학교들 중학교들 뭐 교실 같은 거를 운동장이라든지 주말에 오픈한다든지 안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오픈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국가가 현실적으로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근데 일단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이 의미가 있나. 정책도 사실 뭐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국가가 정책을 펼친다고 내가 몸소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게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활동을 안 하면 그건 이제 개개인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만약에 정책을 생각한다면 그런 게 떠오르긴 하네요. 실바님은 어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에 대해서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그런 개념에 아. 대해서. 네, 교육을 그런 걸 진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맞아. 이제 막상 그러네. 사회적으로 닥치면 음.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뭐 대중뿐만이 아니라 어린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학교에는 그런 게 요새 있어요. 아예 그 오. 교양 필수에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인성이라는 그런 네. 거 해가지고 인성의 카테고리가 큰 인성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교양이 있고 이제 1학년 때는 그 교양을 막 들어야 돼요. 대인 관계와 소통 막 이런 거. 되게 뭐 따분한 도덕 같은 좀 그런 수업인데 신기하네. 그런 거를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교양 과목을 그 만들어 놔야 그 대학교 평가가 좋아지더라고요. 아. 근데 대학생들 가지고 그런 거 하면 효과가 없죠. 네. 어릴 때 해야죠. 어릴 어릴 때. 네. 근데 지금 그 일반 학교 뭐 초중고에서는 그게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지 안 되는 것 같고 대학교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끝낼게요. 짧게 2019년 건강한 삶을 위한 자신의 계획 말하기입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날씨가 조금 풀리면은 수영을 그래도 한번 다녀볼까 하는 수영. 네, 계획은 있지만 실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 좋네.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제 신조기도 한데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자. 이 신조를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마음대로 살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네, 그게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운동 같은 것도 그렇고, 운동은 제가 필라테스 계속 하고 있지만 원래 복싱을 배우고 싶었는데 계속 못 하고 있다가 아마 이번 달 내로 시작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싶고,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기. 네. 저는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는 제 몸무게 첫 번째 자리가 한 2에서 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현실적인 그거고요. 그 정도. 그다음에 사회적 건강을 좀 특별히 많이 신경 쓸 건데요. 2019년에 인싸로 다시 태어나서 와우. 많은 사람들과 기대하겠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 걸 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저도 다이어트, 신체적인 네. 건강 그렇고 뭐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통틀어서 좀 따뜻한 말 많이 하고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제가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받으면은 저는 좋은데 감사의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뭐 일단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와주신 거 감사할 거리를 너무 만들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편한 사이일수록 더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선물을 받으면 이렇게 고맙다라는 얘기를 좀 잘 못해서 따뜻한 말 많이 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뭐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재밌게 얘기했던 것 같고 마지막 소감 한마디 듣고 끝낼까요? 저요? 네. 달님만. 지난번에 처음 왔을 때는 제가 막 대답도 어떻게 해야겠다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뭐 어떤 생각을 막 많이 하고 오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좀 확실히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저랑 또 완전히 다른 분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사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 생각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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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